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와 현재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후 1960년 이승만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거하였습니다. 3월 15일 마산에서 김주열 열사의 체류탄에 눈을 간통한 시신이 도화선이 되어 4월 19일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였습니다. 1961년 5.16 박정희 쿠데타, 그 후 18년 동안의 군사정권, 1979년 10월 16일 부마 항쟁이 일어납니다. 16일 부산 대학생들이 일어났고 17일 마산의 경남대학생, 18일 위선령 후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투옥. 그 당시의 부마 항쟁은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의 10월 26일 박정희 저격, 그 후 12월 6일 최규하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쿠데타,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1979년, 1980년은 민주항쟁의 시대였습니다. 그 암흑했던 시절에 핸드폰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모든 언론은 검열과 차단이 되고 오직 군부 대통령에 대한 미화만 쏟아내던 그 시절,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묻힐 것 같던 시절이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민주항쟁,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과 이한열의 체류탄에 숨지는 사건이 국민적 도화선이 되었고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였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도 민주화의 꽃이 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명박근혜의 시절, 다시금 몰아치던 사찰의 시대,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군부 세력과 독재와의 싸움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이제 미얀마가 우리의 역사처럼 군부 세력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총알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가 고난한 역사와 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 미얀마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피 흘려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질까요? 2010년 12월 18일 티니지에서부터 시작된 아람의 봄은 알제리, 요르단, 예멘, 시리아 등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민주화 정부 수립에 실패하고 유럽으로 가는 난민이 급증해졌습니다. 미얀마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단결과 용기입니다. 국민 모두가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하는 단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여론 확산입니다. 세계는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은 저마다 바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일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젠 모두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SNS를 통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현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은 미얀마를 통한 인도양의 진출과 그로 인한 원유 수송의 이익을 생각하며 군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엔에서는 성명서와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머뭇거리는 만큼 시간이 흘러가면 중동에서처럼 내전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현 미얀마 사태에서 세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엔을 통한 민주화의 지지 성명과 군부에 대한 제재입니다. 시리아처럼 내전이 벌어진다면 더 큰 희생과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단결력이 가장 큰 승리의 길인데 그러기에는 군부의 잔혹한 학살로
매일 많은 젊은이들이 시위를 하다가 군부의 총에 죽어갑니다. 아까운 희생을 치르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동변상련의 연민을 느끼며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미얀마에서의 희생이 헛되지 않길, 그들의 염원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길, 군부는 숙청되고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얀마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길 바랍니다. 상임이사국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세계적 여론으로 인하여 미얀마의 민주화에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모두들 미얀마의 국민들을 지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